안녕하세요, 열이라입니다. 오늘도 팔란티어 주식 뉴스에 대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이 아미 쿠크레자, 이름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요즘 미국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뉴스나 정보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만 명이 넘어가는 구독자 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기사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가 전에 셀즈포스에서 임원을 하고 있던 블레이즈 룰렛이라는 사람을 유럽의 헤드 총괄로 앉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이즈 룰렛이 이 사람이라고 하네요. 왜 팔란티어가 블레이즈 룰렛을 영입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밑에 제가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이 간단한 한글로 요약된 것들만 봐도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이거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판매나 홍보 쪽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게 팔란티어, 제가 피터 틸의 제로 투 원 책을 리뷰해 주면서 얘기를 했던 게 독점 기업이라는 회사들의 공통점들, 그리고 참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성공한 회사들은 특히나 자신의 상품들의 가치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초반에는 홍보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인정을 받고 여러 상업 회사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까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바꿔가고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계속 하느라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안 하고 몇 년 전부터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질적인 면들이 어느 정도 왔고 그걸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저희 주주들과 기업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 홍보 쪽의 약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재 등용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블레이즈 룰렛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요. 블레이즈 룰렛이라는 인재를 영입을 했는데 세일즈포스 회사에서 7년간 일을 해왔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 세 개를 다 총괄하는 수석 부사장을 담당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블레이즈 룰렛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객들과 그런 큰 고객들을 계약을 성공을 했고 세일즈포스의 성장을 책임져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에 대한 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지금 165달러인데 저번에는 311달러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600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번 찾아봤는데 시가총액이 206조래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22조거든요. 거의 9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 큰 회사에서 유럽을 담당하고 고객들을 유치해 왔다면 엄청난 정말 많은 그 인간관계나 회사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팔란티어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에서 25년 경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세일즈포스에서 일하기 전에도 유럽에서 다른 비즈니스를 창업을 해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이커머스, CRM 플레이어, 아이소바 이런 곳에서 많이 해왔고 또 다른 거에서는 엑셀레이터를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 스타트업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와도 연관이 깊죠. 팔란티어도 10몇 년 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신생기업 스타트업에 좀 도움을 주면서 소프트웨어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도 몇 년 동안 써주는 대가로 소프트웨어와 돈을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도 많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르딕 쪽, 북유럽 쪽에서도 네스프레소 기업 대 기업 총판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B2B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와 정말 연관이 많죠. 지금도 팔란티어라는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아니면 정부로 지금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으니까요. B2C가 아니라 B2B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글쓴이가 팔란티어가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 라는 걸 자신의 생각을 써놨는데요. 팔란티어의 성장에서 판매 과정에 이해가 있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필수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1월에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판매 임원을 영입을 했었고, 이번에는 블레이즈 룰렛이라는 사람이 유럽을 총괄해서 맡아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에게 양질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유럽 정부와의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도 유럽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현재 영국에서 국민보건 서비스랑 영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을 해왔고, 우크라이나 난민 범죄 안전을 위해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독일 전역으로 사무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몇 개월 전에 나왔던 뉴스나 피터 틸, 알렉스 카프죠. 알렉스 카프의 말에 따르면 1000명 정도를 더 영입을 할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0명도 유럽에서만요. 많은 인재들을, 지역 인재들을 대거 채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확장을 해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영국 이것뿐만 아니라 저번에 북유럽에서도 북유럽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것도 정말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유럽 시장을 잘 이해하고 나라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안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팔란티어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수적이라서 현재 블레이즈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계속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더욱더 퍼뜨리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